여러분, 최근 편의점에서 칸초를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이셨죠? 바로 내 이름을 찾아라라는 캠페인 때문인데요. 칸초 겉면에 무려 500여 개의 이름을 새겨 넣어 판매하는 이 캠페인은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SNS에는 자기의 이름을 찾기 위해 칸초를 줄 세운 사진부터 친구의 이름을 공유하는 사진들이 즐비하고요. 가수 아이유 씨가 왜 내 이름은 없냐며 서운해하는 영상이 바이럴을 타기도 했죠.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칸초깡을 한다는 해시태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기는 그대로 매출로 이어져서요. GS25는 일매출 4배, CU는 일매출이 7배까지 폭등하면서 칸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그냥 이름 하나 새겨놓은 것 뿐인데 맛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칸초깡의 비밀입니다. 우선 칸초는 1984년도에 만들어져서 최소 16억 값이 팔린 40년의 역사가 있는 국민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꾸준히 팔리는 과자였다는 거죠. 드라마틱한 판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개인화 마케팅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상품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기성 양복보다는 맞춤 양복을 더 좋아하고요. 예전에 불었었던 오마카세 열풍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요리사가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죠. 다만 이런 상품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비싸다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가 10,000원에서 15,000원인 시대에 오마카세는 최소 30,000원부터 시작하니까요. 개인화된 상품이 최소 2배 이상 비싸다는 얘기죠. 반면 칸초 같은 국민 과자들은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품질도 균일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기성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칸초는 저렴한 기성 상품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과자의 겉면에 표시된 자신의 이름을 찾게끔 하면서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공 요인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한국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입니다. 소비가 활발한 호경기에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마카세를 사 먹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한 맞춤 한정판을 사면 되니까요.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의 여파로 한국의 소비 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당장 SNS만 봐도요. 욜로와 플렉스라는 해시태그는 온데간데 없고 가성비 등의 해시태그가 눈에 띄거든요. 이럴 때 기성 상품의 가격으로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칸초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 칸초는 이미 이 캠페인의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칸초는 원래도 과자 표면에 간단한 그림들을 인쇄하여 파는 과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칸초를 먹기 전 한 번씩 과자 표면의 그림들을 본 기억이 있죠. 이런 친숙한 경험은 이 캠페인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신선함만 남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바로 SNS 미디어의 등장입니다. 아마 이 캠페인을 1999년도에 했다고 생각하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때는 SNS가 없었을 때니까요. 우리가 개인화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공유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맞춤 양복을 사게 되면 꼭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음악카세에 가면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길거리를 걷다가 경남 세탁 같은 간판 등을 보면 꼭 찍어서 그 이름인 친구를 태그해서 SNS에 올리곤 하죠. 이 캠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애 아이돌의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을 찾아서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SNS에 바이럴 되면서 칸초를 자연스럽게 홍보해주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TV 광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해외의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2011년 호주에서 코카콜라가 진행한 체어러 코크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여기는 포장지에 대표적인 150명의 이름을 인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칸초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친구 또는 자기의 이름을 찾아 SNS에 공유하면서 대흥행을 이뤘고요. 완숙기에 이른 제품답지 않게 청소년 매출이 무려 7%, 전체 매출은 4%나 뛰었습니다. 코카콜라 본사는 이때다 싶어 전 세계 캠페인으로 이걸 확장했고 수십억 병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텔라가 있는데요. 누텔라는 무려 700만 병의 병 디자인을 모두 다르게 만든 누텔라 유니카라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나만의 누텔라 병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끔 한 거죠. SNS의 인증샷 흐름을 타면서 출시 1개월 만에 700만 명이 모두 완판되어 버립니다. 하루에 최소 20만 병씩 팔린 셈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될 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브랜드 역사가 깊은 스테디셀러였다는 점이죠. 칸초, 누텔라, 코카콜라 모두 넓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에 개인화 감성을 추가했을 때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브랜드 기반 없이 개인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화 전략으로 톡톡히 매출을 올린 롯데는 다른 과자에도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다음에는 어떤 과자와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브랜드 식탁에서 뵙겠습니다.